반갑습니다. HLB 주주 여러분, 즐거운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HLB를 분석하는 주식 유튜버입니다. 이번 한 주는 HLB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월요일은 한글날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거래일 동안 증시가 열렸는데요. LB는 화요일의 시가를 37,000원에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음봉으로 일주일의 첫 거래를 마치면서 이번 주는 정말 큰일 났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혼조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굉장히 휘청거렸거든요. 그러면서 LB도 다시 한번 더 27,000원까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37,000원에 종가를 마무리하면서 주봉을 이렇게 도지형 캔들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 흐름을 보면서 느낀 건데 HLB는 3만원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고 증시가 2%가 하락하는 날에도 LB는 견고하게 저점을 낮추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1.5%가 하락하는 가운데 HLB는 양봉을 유지한 걸 보면은 현재 가격대는 특정한 주체의 개입이 확실히 있는 자리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LB 주봉을 살펴보면 올해 초부터 주가 상승을 이어오던 6월까지는 HLB를 들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주식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주가 상승은 기본이거니와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고 시장이 무너지면 주가가 빠지는 일반적인 흐름을 연출했는데 6월부터는 하락세가 연출되는 지금까지 LB는 온갖 호재와 증시의 방향성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시장이 흔들려서 주가가 빠지는 거야 이해는 하겠지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호재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 특히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해가 안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각종 LB 커뮤니티만 가보면 아직도 호재 타령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주가를 재료 프레임에 맞춰서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좋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떠들어대던 그때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건 세력의 뜻이니까 너무 호재 찾아서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재성 기사는 어차피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재료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시세가 분출하는 것이니까 반응의 정도는 세력이 결정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호재가 나왔는데 횡보하는 경우, 호재가 나왔는데 폭등하는 경우 이런 것만 봐도 세력 의도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멘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차피 뉴스에서 다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타 유튜버들도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수익을 얻지 못하는 건 이 차트 안에 갇혀 있고 차트 안에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력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호구를 판때기에 앉혀야 됩니다. 그 호구는 누구겠어요? 바로 개미들이겠죠. 세력들도 같은 세력끼리 싸우면 피 터지니까 비교적 상대하기 쉬운 개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세력은 세력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럼 세력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세력은 본인들이 계획한 시세 차익을 만들기 위해서 상승 파동을 만들고 조정 파동을 만들면서 일정한 상승과 하락세를 만듭니다. 이 모든 걸 작전이라고 하겠죠. 상승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고 기간 투자를 해서 본인들이 주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되면 신문 기사를 몇 개 써내면 개미들이 미친듯이 달라붙고 주가 상승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력이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주가를 마냥 내리기만 하면 손실본 개미는 이 주식에 악감정이 쌓여 있어서 다시는 이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구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끔 파동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약 조절 없이 긴 기간 동안 주가를 밑으로 쭉 빼기만 하면 개인들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손절치고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희망 없는 주식은 진절머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세력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재료와 함께 주가 상승을 만들면 개미들은 희망을 얻잖아요. 세력은 희망을 개미들에게 꾸준히 인지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더 큰 돈을 투자할 것이고 개인의 이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탈이 한번 생긴 개미들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예전에 나쁜 기억만 가득한 주식이기 때문에 재매수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매수도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큰 수익을 얻었던 기억은 오래오래 남는 법이죠. 좋은 기억만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좋은 기억이 남아있다면 이건 평생 가거든요. 여기서 생긴 신조어가 바로 엘도송인 겁니다. 엘도속은 앞서 말한 설명처럼 하락하는 구간에 삐진 개미들을 달래주기 위해 주가 상승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이미 엘도속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력들에게 많이 길들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심리가 작용을 하는데요. 엘도속이 나왔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거나 조금이라도 감정 변화가 생긴다면 주식 투자에 깊이가 부족한 것이고, 반대로 엘도속의 의미를 인지하고 감정 변화가 없다거나 다음 주가 흐름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수익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HLB 주가 분석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언급은 제 아무리 구독자 50만, 100만을 보유한 유튜버들도 이런 생각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차신성만 가능한 얘기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얘기를 들어보고 신뢰도가 부족하다거나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악플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다면 댓글에 LB를 응원하는 코멘트를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HLB 주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주식은 퐁당퐁당의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꽈배기 하나를 그려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꽈배기는 이렇게 생겼죠. 꽈배기의 중간을 반으로 갈라 좌측은 정배열, 우측은 역배열로 정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측 꽈배기는 정배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려는 힘이 지속적이라면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퐁당퐁당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퐁당퐁당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규칙이 하나라도 어긋나게 된다면 흐름은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의 이탈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됨을 알립니다. 예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상승하는 LB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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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을 연출할 수 있고, 여기에서 주식 가격이 더 상승하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퐁이 나왔어야 되는데 퐁이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직접 퐁을 기록했던 이 구간을 이탈하면 주식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추세 전환을 알리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가 흐름을 보고 퐁당퐁당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퐁당 퐁당 퐁당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고, 여기에서 주가가 더 상승하려는 힘이 있었다면 퐁이 여기서 나와줬어야 됩니다. 하지만 퐁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인 여기와 여기를 이탈하면 주식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쭉 빠졌고요. 또한 직전 고점인 퐁에서는 다시 한번 더 저항을 받아가지고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꽈배기 차트를 알아야 되고, 꽈배기 차트가 퐁당퐁당처럼 우상향을 하는지 아니면 이 중간에서 가격이 꺾여서 가격이 떨어지는지를 체크해보고 주식을 매수, 매도, 손절, 익절 하는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주가 흐름 속에서도 퐁당퐁당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점을 터치하고 저점을 찍는 이 구간이 바로 퐁이 되는 겁니다. 다음 저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퐁당, 퐁, 당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 값은 고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써야 내려왔어야 되는데 저점이 이렇게 수평으로 연출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 값을 확인해 보니까 고점에서부터 떨어질 때는 70도의 각도로 떨어졌고요. 저점과 저점을 이을 때에는 6도 정도의 기울기 값입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3도 정도의 기울기 값이고요. 다음에서는 약 1도 정도의 기울기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울기 값이 아래로 향하다가 수평을 지나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라면 주식 가격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꽈배기 차트에서 여기서 다시 저점을 형성해서 주가가 올라야 하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꽈배기 차트가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러면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꽈배기의 저점을 전환시키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꽈배기의 상단인 퐁당퐁당이 상승하는 퐁당퐁당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퐁당 똑같이 이곳을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식 가격은 하락한다. 주식 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다시 한번 더 고점부터 퐁당 뭐 이런 구간에서 뭐 저점을 유지하고 반등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타점에서 어떻게 됐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여기를 이탈하면 주식 가격은 하락한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 가격대를 선을 딱 그으면 대략적으로 요런 구간이 만나는 이런 구간인데,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꽈배기 차트의 퐁당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쉬워 보이지만 얘가 바로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상승파와 조정파가 만나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만들어내는 흐름을 우리가 차트에서 찾아보고 지지와 저항, 그리고 매수와 매도, 손절과 익절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배열에 나타나는 퐁당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주식 가격은 장기간 하락세에 돌입하는 것이고, 우하향을 하는 퐁당에서 상승세가 전환이 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장기간 우상향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배열에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역배열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이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나스닥 차트에서 한번 더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나스닥은 16,000포인트에서 퐁당 이런 식으로 저점을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기울기 값이 수평으로 누워져 있는 게 확인되고 있죠. 자, 이 구간에서는 하락하는 기울기 값이 수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더블 바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되죠? 우상향하는 이런 식으로 퐁당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 이곳을 이탈하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고, 또한 직전 고점인 이런 구간에도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뭐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원리인데요. 그래서 나스닥도 저점을 이으면서 퐁당이 연출이 됐고, 이런 흐름을 전환시키는 바로 타점이 바로 요 타점이었다. 이게 2022년 12월부터 그리고 올해 초까지, 올해 1월 달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며, 우리가 이런 차트를 미연에 알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게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꽈배기 차트는 제가 설명을 굉장히 쉽게 해드렸긴 했지만 이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골조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HLB 차트로 넘어와서 차트를 배워 쏘 위기 배로 차트를 배워 쏘 위기 배로 차트의 신